오늘은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딱 하나의 주제만 진행을 할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접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린 그동안 접선이라고 하는 것을 2차 함수에서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했지만, 이제는 꼭 2차 함수가 아니라 다른 다양한 함수들, 3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4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더 높은 차수, 또는 그게 굳이 다양한 함수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의 접선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할 거예요. 과거에 접선의 방정식을 배웠을 때 도형 파트에서 원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원이 있거든? 근데 그 원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의 유형은 세 가지였어. 첫 번째는 원 위에 점을 알 때의 접선.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 원에 접하는 접선. 세 번째는 원 밖의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접선이다. 이 접선의 문제 유형은 세 가지란 얘기지. 첫 번째는 이 곡선.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곡선 위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곡선 위의 점. 위의 점이라고 해서 여기 위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곡선, 바로 여기 곡선 위, 이게 위라는 얘기죠. 이 곡선 위에 점이 주어져 있을 때의 접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여기 접하는 접선이 있는데 기울기가 3이다? 그 접선식은 뭐냐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곡선 밖에 점이 주어져 있다. 이 곡선 밖에 한 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주제. 오늘 하는 포인트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오늘 수업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접선은 그냥 세 가지가 있다. 곡선 위의 점,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 곡선 밖의 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속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 기본적인 개괄을 하고 있는데,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난다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는 뚫고 지나가는 것도 만나는 거야. 어떤 함수가 있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친숙한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랑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두 함수가 만난다라고 얘기하지 접한다라고 말하진 않아. 그럼 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는 상황을 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접한다는 것은 만나긴 만나는데 만나는 교점이 하나인 거냐? 사실 그것도 아니야. 왜? 2차 함수에서는 접한다는 것은 중근을 갖는 거고, 그것은 실제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걔는 2차 함수이기 때문인 거고,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그럼 여기서 특정한 선이 접한다는 것은 얘가 이렇게 되면 이게 접하는 거라고. 근데 그 접선은 실제로는 이 곡선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접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첫 번째는 접하는 접점의 x값을 a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첫 번째는 이 함수가 예를 들어서 fx고 접하는 직선을 gx다라고 한다면 얘는 a를 대입할 때 f랑 g는 서로 같아야 돼. 근데 만날 때도 마찬가지거든. 만나는 점에서도 두 함수의 함수값은 같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함수값이 같더라. 즉 이것은 사실은 둘이 서로 A에서 만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만나면서 동시에 그 상황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을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X가 A에서의 F의 미분계수 F'A죠. 사실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였는데 접선의 기울기였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접하는 선이니까 GX의 기울기랑 같은 거라고. 즉 G'A가 되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둘은 서로 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림으로 보면 아 이렇게 생긴 게 접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냥 만나는 거야. 됐죠? 그럼 접하는 것도 만나는 거의 일종이지만 두 개는 좀 구분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접하는 게 대충 뭔지는 알아냈어.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요 직선이잖아요. 직선의 식은요. 기울기랑 지나는 점만 알면 구할 수 있거든. 그럼 이 함수가 fx야. 그럼 이 점의 좌표가 a, fa가 되는 거고 이때 이 기울기는 미분계수랑 같은 얘기니까 그럼 이놈의 기울기는 a에서의 미분계수니까 f'a네요. 기울기를 알아. 지나는 점을 알아. 점과 기울기를 알면은 그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f'A 곱하기 이 점을 지나니까 x-a 더하기 fa가 되겠네.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야. 간단하죠? 이미 알고 있잖아.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점을 알면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접선의 방정식이고 이것은 실제로는 요걸 얘기한 거라고. 이 곡선 위에 점을 알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한번 다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다항함수의 그래프는 다음 시간에 좀 확실하게 배우게 되는데 근데 오늘은 3차함수까지는 정확히 그리는 게 아니라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는 얘기할 수는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다항식을 생각해 볼게. 그러면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1차 함수인데 최고차함계수가 양수니까 기울기 양수인 1차 함수네. 이거죠. 1차 함수.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 우리는 보통은 오른손잡이죠. 보통은 오른손잡이고 우리가 글씨를 쓸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니까 함수를 그릴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통 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선 이렇게 그리고 2차 함수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뭐 아랍어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잖아요. 특이하죠. 아랍어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함수를 처음 배울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는 게 조금 더 익숙할 수는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극한의 개념인데 최고차함계수가 양수면 그러니까 fx가 ax의 n제곱 더하기 땡땡땡 꼴이면 당연히 x가 무한대가 되면 그러면 극한 배울 때 최고차함계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쓰레기다 라고 했으니까 a가 양수면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직선 1차 함수야.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야. 그럼 마지막에 x가 큰 오른쪽에서는 오른쪽 위에서 시작하는 직선. 그럼 2차 함수도 최고차함계수 양수면 저기 위에서 시작하는 이런 거. 보자. 직선 1차식이죠. 하나. 2차식이죠. 하나. 둘. 그러면 3차 함수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 둘. 셋. 이게 3차 함수예요. 4차 함수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 둘. 셋. 넷. 5차 함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간단하죠? 그쵸? 자,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9차 함수 어떻게 생겼을까? 손가락으로 그냥 허공에다 그려봐. 그치? 그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고. 마지막에 내려가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익숙해지는 애들은 왼쪽부터 그리는 거야. 왼쪽부터. 그러니까 1차 함수 하나, 2차 함수 하나, 둘, 3차 함수 하나, 둘, 셋. 마지막에 양의 무한대로 끝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짝수차 함수는
저기 위에서 요렇게 가야지만 마지막에 위로 끝나요. 홀수차 함수는 아래에서 시작해서 가야 되는 거야. 아래부터 가야 되는 거야. 그럼 4차 함수 짝수차 함수니까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됐죠? 그럼 9차 함수 홀수차니까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된다고. 근데 모든 게 다 이렇게 되진 않아요. 왜냐? 3차 함수가 보통은 이렇게 생겼어. 보통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생겼지만 얘랑 얘가 서로 압축이 돼서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러면 얘랑 얘를 잘라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기도 하거든. 이러한 3차 함수도 있어. 그러니까 몇몇 특이한 함수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배워요. 그러니까 오늘은 문제를 풀 때 3차 함수 문제가 나올 때 내가 어떨 때는 이러한 그림을 그릴 거고 내가 어떨 때는 이러한 그림을 그릴 거야. 이건 둘 다 3차 함수야. 근데 그거는 지금 판단은 안 한다고. 오늘은 배우진 않을 거야. 하지만 문제의 이해를 위해서 이런 식의 함수들은 좀 그릴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그래야지만 문제적 이해가 되니까. 근데 왜 이렇게 생겼냐? 사실 이거 잘 몰라도 괜찮아. 다음 시간에 배우니까. 근데 일단은 그렇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자 이거지. 거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 보면서 하나씩 건드려 볼게요. 하나씩 건드려 보자.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4-1번이고요. 4-1번. 첫 번째 주제는 가장 초반의 부분,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다시 한번 이론적인 얘기를 해보면 어떤 곡선이 있어. 그냥 이러한 곡선이 있다고 생각할게. 이게 y는 fx야. 그런데 나는 이 중에서 한 점을 알고 있는 거죠. 이 점 a, fa라는 이 점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이거네요. 요거 접하는 선. 자, 이 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뭐라고요? 기울기는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기울기. 미분계수 숫자의 정의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울기는 f'a가 기울기고 점을 지나니까 x-a 더하기 fa.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죠? 기본 이론이죠. 자, 그걸 통해서 4-1번 문제. 자, 다음과 같은 곡선이 있대요.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뭐다? 3차 함수네. 대부분의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이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놈의 함수식이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란 얘기죠. 이러한 3차 함수가 있는데 그 3차 함수 위에 2,4라는 점이 있다. 이 점의 좌표가 2,4란 얘기고, 우린 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더니만 그 식이 x 더하기 c가 되었더라. a, b, c를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먼저 얘가 2,4를 지난다는 얘기는 2를 집어넣었더니 4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4는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8 플러스 2a 더하기 b란 얘기고, 그럼 이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야? y는 기울기는 f'이죠. 요거 미분해주면은 3x제곱 플러스 a니까,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미분하는 거 1분 내에 다 통과하셨는데 좀 감사했어요. 예,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x에 2를 집어넣은 거야. 2를 집어넣었어. 12 더하기 a. 이게 기울기네. 그리고 이 점을 지나니까 x-2 더하기 4.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 건데,
그 식을 썼더니 얘랑 똑같더라 라는 얘기는 아 얘가 1이구나. 됐죠? 아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1인 거고 뭐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전개한 식이랑 얘랑 같은 거니까 C 구할 수 있고 그러면 A 구했으니까 B도 구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정답 나오죠, 그쵸? A 마이너스 11, B는 18, C는 2 이렇게 나오네요. 두 번째 문제 2번. 3차 함수가 있대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플러스 c.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릴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생겼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리고 생각을 할게요. 의미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거 위에 두 점이 있대. 하나는 1,3이고 또 하나는 2,0인데 그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는 그 두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고 그럼 그림상으로는 한 점이 한 이 정도에 있으면 이때의 접선은 이거잖아요. 그럼 얘를 평행 이동했어. 그럼 그럴 때 접하는 또 다른 상황이 있지 않겠어? 그럼 어느 정도겠니?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한 이 정도에도 접하는 선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하나는 1,3인 거고 또 하나는 2,0이라는 얘기니까 한 이 정도가 1,3 뭐 이 정도가 2,0이다. 그냥 대충 그린 거니까 뭔가 좀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상황은 그런 거라고. 그럼 내가 사실 그림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 그냥 그림 없다고 생각하고 또는 그림 보고 풀어도 괜찮은데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ABC를 구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식이 3개 필요한 거고 그 3개씩만 연립하면 돼. 근데 첫 번째는 얘가 1,3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식 3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X1 대입한 거죠. 두 번째는 2,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집어넣어주면 0은 8A 더하기 2B 더하기 C란 얘기고 세 번째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고 접선의 기울기는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얘를 미분한다. 3x제곱 더하기 b죠. 그러면 미분에서 1을 집어넣은 값이 그러니까 3이 이꼴 미분에서 뭐야 이거 a가 빠졌네. 3ax 더하기 b죠. 그럼 미분에서 1을 대입하니까 3a가 이꼴 미분에서 2를 집어넣은 값이랑 같다. 2 대입해주면 뭐 하는 거야? 1 집어넣으면 미안해요. 3a 더하기 b죠. 걔가 이꼴 미분에서 2를 집어넣은 나 뭔가 좀 이상한데? 제곱이랑 x를 문제 잘못 썼구나. 어쩐지 내가 틀릴 리가 없지. 자 이거잖아. 그러면은 미분하면은 3a 선생님 근데 저 이번 개판이야.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개판이야. 네? 이번 그 다 잘못한 거죠? 네. 개판이야. 뭐야 이거? 그래서 다시 맞게 쓴 거야 내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맞게 썼네 그치? 그럼 다시 그럼 얘는 미분해주면은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죠. 이거죠? 내가 오늘 아까 충격 먹어서 그래요. 아까 수업하는데 진짜 너무 충격을 먹었어. 학생이 있는데 이게 항상 앞에 앉아. 앞에 앉는데 자꾸 오자마자 조는 거야. 내가 수업 때 조는 게 아니고 오자마자 조는 거야. 그래서 느낌이 이상했어. 이렇게 잘 것 같은 거야. 근데 걔가 지난번에도 계속 잤거든. 근데 그때는 졸았어. 근데 오늘 잘 것 같은 거야 느낌이. 근데 테스트를 보는데 계속 졸더라고. 야 너 테스트 보지 말고 좀 물 마시고 와서 좀 잠 좀 깨라. 자기 안 졸겠대. 계속 조는 거야. 수업할 때 계속 조는 거야. 1시간 정도 계속 졸았어. 내가 한 10번은 깨웠거든.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딱 봐도 걔만 계속 보여. 걔만 계속 이렇게 자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시간 되니까 애가 이제는 누워서 자는 거야. 근데 코를 골아. 두 번째 코를 골아. 코를 고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제 옆에 막 친구들도 계속 쳐다보고 깨워도 안 일어나. 그래서 약간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보냈어. 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집에 보냈는데 내가 걔 때문에 내가 오늘 힘을 다 쏟았어요. 수업하다가 아침에 되게 기분 좋게 왔는데 지금 되게 기분이 되게 안 좋아졌어. 우리 그 친구 참 동영상 잘 보고 와야 되는데. 자, 다시 얘가 1,3을 지나니까 3은 1 집어넣었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2,0 지나니까 0은 8A 더하기 4B 더하기 C. 미C. 진짜 헷갈려. 그 다음에 얘가 미분값이 똑같으니까 미분해서 다시 맞게 풀고 있는 거죠. 진짜 미분해서 1 집어넣어준 거 뭐야? 3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미분해서 0을 대입한 값이랑 같다. 1을 대입한 값이랑 같다. 12A 더하기 4B 더하기 C랑 같다. 맞게 푼 거 맞지? 그래서 이거를 연립해주면 된다고. 모르겠다. 흑역사다. 지금 그걸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접근하는 첫 번째 기본 유형이었고요. 기본 유형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 공통인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공통인 접선이다라고 한다면 유형은 두 가지인데 그림을 먼저 그려본다면 첫 번째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fx라는 함수가 있어서 그 fx가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할게요. 이게 fx예요. 근데 gx라는 함수가 있어. 이 gx가 이 fx랑 서로 접하더라 이런 말이 있으면은 그 gx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둘은 서로 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 아까 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봤냐면 만나는 점이 하나다 그것보다는 이런 거였지. 이 접하는 x가 a면 접한다는 것은 첫 번째 a를 대입한 함수값이 같은 거다. 그러니까 fa랑 ga가 같은 거다. 두 번째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b에서의 a에서의 gx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다. 그러니까 f'a가 g'a랑 같은 거다. 그럼 이게 접한다는 의미인 거거든. 그래서 접한다는 것은 결국 이 두 식을 만족한다면 그러면 fx랑 gx는 서로 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거를 넘겨서 좀 더 고차원적인 하나의 식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나중의 일이니까 지금은 그냥 접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첫 번째, 접점이 같다. 접점의 좌표가 같다.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이게 보통 두 곡선이 접한다라는 것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인데, 그런데 접하는 게 이런 유형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제도 있다고. fx가 이렇게 있어. fx가. 그런데 gx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gx가.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이 둘이 같이 접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의 접하는 하나의 직선을 만들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둘의 동시에 접하는 직선, 이런 직선이겠죠? 동시에 접하는 직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도 있을 거라고. 그럼 이때는 어떤 식으로 풀면 되냐면 이렇게 풀면 돼요. 얘가 만나는 접점이 있을 거다. 그럼 이때 x값을 그냥 a라고 놓을게요. 얘랑 접하는 x값도 있을 거다. 그럼 걔를 b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둘이 동시에 접한다는 얘기는 A에서 fx에 접하는 접선의 식을 구한 거가 B에서 gx에 접하는 접선의 식을 구한 거랑 같은 직선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 뭐죠? y는 기울기는 f'A 그 다음에 a, fa를 지나니까 x-a 더하기 fa 이거랑 여기서의 접선의 식은 y는 이제는 기울기는 g'b 곱하기 b, gb를 지나니까 x-b 플러스 gb 그리고 나서 이 두 식이 서로 같더라. 항등식. 그쵸? 둘이 서로 똑같아지는 그러한 뭐 A, B 뭐 해가지고 식을 구하면 그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한 10문제가 나오면 보통 한 하나 정도는 이 문제고요. 나머지 9개는 위에 거야. 그러니까 9개가 해당되는 요 위의 식이 더 자주 나오고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접한다라고 한다면 유형은 두 가지인 거라고. 그치? 한 점에서 접하는 상황과 서로 다른 점에서 접하는 선이 서로 일치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이놈인지 이놈인지는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4-2번 문제는 다음 두 곡선이 있는데 두 곡선이 x가 마이너스 1에서 같은 직선에 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4-2번은 위에 거랑 아래 것 중에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야? 문제를 읽어봐봐. 둘 중에 뭔 상황인 거니? 위에 거인 거죠. x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 같은 직선 접한다고 했으니까 한 점에서 둘이 같이 접한다는 얘기고 실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을 그려보면 한 놈, 3차함수가 있으니까 한 놈은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가 있는 거야. 그게 x세제곱 더하기 ax인 거라고. 그 다음에 bx제곱 더하기 1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이참수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얘가 y는 bx제곱 더하기 1이 있는 건데 그런데 둘이 마이너스 1에서 여기 x는 마이너스 1에서 둘이 서로 접하는 a, b를 구하시고가 문제인 거라고. 자, 이 그림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제 이렇게 생겼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한 것은 뭐야? 그냥 문제를 그냥 이해하기 위한 상황을 그린 거지.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 때는 굳이 이거 그릴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 둘이 접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두 식만 써서 연립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뭐야? 접한다니까? 접하면 함수값 같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이꼴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b 플러스 1과 같다라는 식 하나랑 두 번째 접하면 뭐가 같은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그렇죠? 즉 미분값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미분해주면은 3x제곱 더하기 a고요. 미분해주면 2bx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인 3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b랑 같다. 두 개 연립해주면 그냥 ab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 곡선은 이렇게 생긴 그 상황을 얘기했던 거라고. 자,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주제 어떤 접점이 주어질 때의 접선의 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계속 같은 주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어떤 함수가 있어서 y는 fx 자, 이거 위에 있는 점을 a, fa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접선
의 방정식 y는 f'a 곱하기 x-a 플러스 fa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린 이거의 이름은 접선이죠. 얘 이름은 접선이에요. 접선이야.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거든. 이 접점에서 이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생각할 수 있잖아. 이런 거죠. 이런 거. 얘랑 수직인 직선. 우린 그것을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법선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요. 법선. 근데 이 법선은 예전에는 이런 용어를 썼지만 지금은 이 용어를 쓰진 않아.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용어는 빠졌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 접선과 수직인 직선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길잖아요. 저 그냥 법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법선이라고 하는 것은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말해. 그럼 수직하다는 얘기는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법선 방정식은 간단해요. 얘랑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되려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f'a분의 1이 이게 기울기고 지나는 점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뒤에는 똑같이 x-a 더하기 fa 라고 써주면 되겠죠? 우리 그게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법선이죠. 관련되는 문제가 4-3번 문제인데 이거 풀어야 되나 이거? 4-3번 이미 다 이론에서 얘기를 했잖아. 함수가 있어서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1번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냥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네. 2번 그러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 그러니까 그 점에서의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냥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얘는 따로 풀지 않을게요. 나는 풀지 않을게. 여러분들 그냥 과제하면서 풀어보시면 돼요. 자, 우린 첫 번째 주제는 끝냈습니다. 자, 접선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 첫 번째는 접점이 주어질 때. 이런 놈들인 거야. 자, 두 번째 주제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의 접선이에요.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떤 곡선이 있어서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어서 3참수라고 생각할게. 여기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근데 한번 생각해봐.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생각했을 때 그 직선을 평행 이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랑 접하는 상황을 만들었어. 몇 개가 존재할 것 같아요? 2개가 있지 않을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2개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접선의 방정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간단하죠. 이게 y는 fx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미분계수랑 똑같거든. 그러면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면 요 기울기는 f'A라고. 그 A는 그 접점의 x값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기울기 2인 접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그러면 이때의 값을 A로 놓는다면 그 A에서의 미분값이 2란 얘기죠. 그러면 f'A가 2가 되는 그러한 A 값을 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이때는 A 값이 2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A를 구해서 접점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문제는 그냥 미분값이 그 기울기가 되는 그때의 접점을 구해서 접점을 알 때의 접선식을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상황은 되게 간단하죠. 볼까요? 4-4번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3이 있어. 자, 3참수인데 이거의 접선 중에서 1번 기울기가 양수면서 x축과 이르는 예각이 45도다. 뭔 말이죠?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 맞죠? x축과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이 45도니까 그렇죠?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 1이란 얘기고,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접선식을 구하시오가 문제야. 아마도 두 개가 있지 않겠냐. 아마도. 근데 항상 그렇다라고 할 순 없어. 근데 아마도 두 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실제 구해보면 미분해버리면 3x 제곱 마이너스 11이고, 그럼 그 기울기가 이꼴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넘겨주면 3x 제곱이 12가 된다. x 제곱은 4다.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따라서 한 놈은 x가 2가 되면 2를 집어넣어주면 8 마이너스 22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1이네요.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2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25에서 8 뺐어 17이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접선은 접점이 얘가 된다면 y는 기울기는 1이었으니까 x-2 빼기 11 이거인 거고, 만약에 접점이 이거였으면 y는 기울기는 1인데 이걸 지난다 x 더하기 2 더하기 17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접선의 식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됐죠? 정답은 두 개일 거야. 두 번째 2번 x-8y 더하기 16은 빵에 이거의 수직이란 얘기는 수직이다.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아, 이놈의 기울기는 넘기고 8로 나눠주면 8분의 1이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기울기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8이란 얘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인 접선식을 구하는 거니까 기울기 얘잖아요. 3x제곱 마이너스 11이 이꼴 마이너스 8이다. 넘겨주면 3x제곱은 3이다. x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 거네.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1, 마일, 그 두 개가 접점인 두 개의 접선식이 나온다. 역시 정답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문제는 얘는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응용 문제로 가면 하나 약간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연습 문제 풀면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주제까지는 했습니다. 문제는요, 세 번째 주제예요. 접선 문제에서의 킬러 문제는 지금 말하는 세 번째 주제에서 많이 나와요. 뭐냐면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인데,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 마찬가지로 3차함수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3차함수, 이러한 3차함수가 있는 거야. y는 fx. 이 3차함수 밖에 하나의 점이 있어. 뭐 예를 들면 이 점이 있는 거야. 이 점. 이 점을 a, b라고 할게요. 이 곡선 밖의 점이니까 a, f는 아니죠. a, b라고 할게요. 자, 나는 여기서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을 구하고 싶은 거야. 한번 물어볼게. 일단 자, 여기서 이 곡선에 접선을 그었어.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네? 여러 개라고요? 자,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을까요? 두 개? 두 개? 아니 특정 점에서요? 이 점에서.
접선 몇 개가 그어지겠니? 아, 아, 엄청 많이. 엄청 많아? 아니요, 엄청 안 많아요. 접선 3개예요. 접선 3개를 그을 수 있다고. 왜? 접선을 그었어. 하나, 이런 거. 그럼 접하는 거 맞잖아. 아까 접하는 정의에 의해서. 그치? 이게 접선이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접선인 거 맞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으로 요렇게라고 요렇게. 얘가 곡선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쭉 가요. 쭉 가거든요. 그럼 쭉 가면 이쪽 선이랑 언젠가는 접하게 된다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닌 것 같나? 언젠가는 이렇게 접하게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걔가 얘가 이렇게 돼서 언젠간 접한다고. 그러니까 접선을 3개를 그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접선을 몇 개를 그을 수 있느냐라는 거 가지고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우리는 이런 3참수의 그래프는 점대칭의 그래프예요. 점대칭이거든요. 그럼 그 대칭점은 어디냐면 간단해. 이 3참수의 두 꼭다리 있잖아요. 꼭다리. 여기 꼭다리. 그 다음에 여기 꼭다리. 이 두 꼭다리를 이어주면 얘를 이제 극점이라고 불러.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이 극점 2개를 이어주면 이 둘의 정 가운데에서 무조건 만나요. 무조건. 이게 이 3참수의 대칭점이야. 대칭점이라는 얘기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긋잖아. 그러면 얘랑 얘의 중점이 여기란 얘기예요. 이렇게 선을 긋잖아. 그러면 얘랑 얘의 중점이 여기란 얘기야. 그런 대칭점이거든. 그러면 이 대칭점을 기준으로 접선을 하나 그어주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을 그어주면 이러한 선이 나와요. 그럼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이 선과 이 곡선은 제외할게요.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하면 돼. 거기까지 깊게 안 들어갈게. 그러면 이 선들을 제외하면은 얘는 영역이 4개로 나뉘어집니다. 영역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2개. 여기. 3개. 그 다음에 이쪽. 4개. 둘에 의해서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지죠. 각 영역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가 동일해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3개였잖아. 그럼 여기도 다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 뭐 여기서 접선을 그고 싶어 3개라고. 하나가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될 거지.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항상 3개를 그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항상 접선의 개수가 3개가 나와요. 근데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3개가 나와. 그럼 여기는 몇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까? 점 하나 찍고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 몇 개일까? 2개?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나머지 어떻게 해도 접선 못 만들어요. 무조건 하나예요. 그럼 여기도 무조건 하나예요. 이게 3참수에서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에 대한 내용인데 아직은 이건 잘 몰라도 괜찮아. 근데 내가 이걸 지금 노출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상당수의 킬러 문제들이 접선과 관련된 우리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이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했고 그 킬러 문제들의 상당수가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내는 문제가 은근히 많기 때문에 미리 좀 노출시켜주는 거야.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 그 이론은 내가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어. 자 그럼 이제 다시 이런 얘기를 해보자. 이 점 A, B에서 접선을 그었어. 그러면 접선 3개를 그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접선이 3개가 있다는 얘기는 접선의 개수가 3개란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엇이 3개가 있다랑 똑같은 말일까?
점이 3개가 있다랑 똑같은 말이야. 접선이 3개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에 대한 접점이 저쪽 접점이 3개가 있다란 얘기죠. 그래서 접선의 개수가 3개란 얘기는 접점의 개수가 3개다랑 같은 말이고, 우리는 문제 풀 때 접선의 개수에 대한 문제는 접점에 대한 개수로 바꿔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예요. 그러면 접선 하나 그을 수 있다? 아, 접점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야. 접선이 3개가 있다? 접점이 3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제 어떻게 푸냐면, 그러면 이 접점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접점을 t, ft라고 놓는 거야. 접점을 모르니까. 그 다음 어떻게 풀까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식을 구해요. 그럼 이 점 접선식은요, 그냥 y는 f't, 아까 접점 알 때 접선식이잖아. y는 f't 곱하기 x-t 더하기 ft죠. 이제 t 값만 구하면 대입해주면 접선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t를 구하기 위해서 이놈이 뭘 지난다? a, b를 지나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a, b를 집어넣는 거야. x에다가 a를 집어넣고 y에 b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t 값이 나올 거야. 만약에 이제 이 상황이면 t 값이 3개가 나올 거야. 그러면 나온 t 값들을 다 집어넣어. 그러면 접선 3개 구할 수 있는 거라고. 됐죠? 그래서 여기다 a, b를 대입해버리면, 그리고 t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구한 t 값을 다시 집어넣어버리면 접선식이 나오는 거라고. 자, 이 흐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을 다시 얘기할게요. 이제 나는 이제 이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곡선이 있어. y는 fx. 이 곡선이 있어. 그래서 이 곡선 바깥에 있는 a, fa에서의 접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물어봤어. 자, 첫 번째 일은 접점을 t, ft로 놓는 거야. 첫 번째 알기. 두 번째 알기는 그럼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써주는 거야. 세 번째 알기는 그렇게 접선식을 쓴 다음에 곡선 밖에 있는 점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알기는 대입해서 그 t 값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해서 따라서 마지막으로 대입한 t 값을 다시 2번에다가 대입해버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게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너희들이 이걸 안 보고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통 설명할 때는 일반적인 그냥 일어남수 그리고 생각하면 돼요. 일어남수를 그리고 나서 아무렇게나 그리고 밖에 점 찍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차근차근히 설명해서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을 어떻게 그을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두렵죠? 또 이따가 치킬 것 같아서 치키진 않을게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얘랑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게 4-5번이고요. 이것까지 하면은 오늘 주제는 다 끝난 거야. 거의 다 끝난 거야. 4-5번. 3,1에서 저 3차 함수에 그은 접선이 3개가 있대요. 뭔 소리 대충 이해가 되죠? 자, 3차 함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는 3차 함수가 있는데 3,1이라는 점에서 한 얘기는 문제에 곡선 위에 점이란 말이 없으면 이건 다 곡선 밖에 있는 점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이렇게 확인해도 괜찮아. x에 3을 집어넣어봐.
y1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3,1은 이 곡선 밖의 점인 거야.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접선이 3개가 있더래. 아, 뭔 상황인 거니? 이런 상황인 거라고. 3,1이 이런 곡선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런 위치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문제 풀 때 사실 그거 몰라도 괜찮아. 근데 정확한 의미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 그럴 때 접선이 3개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는 밑줄 걸으세요. 접선이 3개가 있다. 거기 밑줄을 걸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써? 접점, 그리고 괄호 쳐놓고 t값. 이 3개다 라고 적어놓으세요. 접선의 개수가 의미하는 것은 접점의 개수랑 같은 해석으로 가자고 있어. 그러니까 접선 3개를 그을 수 있다. 아, t값이 3개가 있다는 얘기라고. 거기까지 된 거죠? 자, 이제 문제를 풀게. 자, 첫 번째 할 일은 뭐라고요? 그러면 이 접점이 있을 거다. 그 접점을 t, ft니까 t, t 세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이라고 놔라. 그럼 두 번째 할 일은 뭐다? 이 점에서의 접선의 식을 구하라. 그러면 접선식은 y는 기울기는 어차피 얘를 미분해서 t를 대입했다는 얘기는 그냥 요거 미분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3t 제곱 마이너스 2 이거고 이 점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이에요. 아직까지 덧셈이랑 t 기호 헷갈리시는 분들은 저 t 이렇게 좀 휘어주세요. 휘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할 일은 뭐라고요? 이 접선이 3,1을 지나니까 집어넣자 이거죠. 그럼 3,1을 집어넣어주면 1은 3t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에 3 넣는 거니까 3 마이너스 t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인 거고. 정리할게요. 이 1은 자 정리해주면 이거 그냥 쭉 정리할게. 생각 없이 9t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t 세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자 정리합시다. 플러스 2t 마이너스 2t 3세되고 1 3세되고 그러면 나머지 정리해주면 요놈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9t 제곱 마이너스 6은 빵이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더하기 6은 빵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3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어떻게 풀었다? 인수를 한 놈만 찾고 조립제법이다. 3차 방정식은 항상 해가 실근이 하나 이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실근 찾는 방법은 상수항, 이놈이죠. 이 상수항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약수 1, 2, 3, 6 중에서 0되는 놈 한 놈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나요? t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0 나와? 2 집어넣어주면 16 마이너스 4, 9, 36 더하기 6 아닌데 1도 아니고 나 뭐 잘못 풀진 않았죠? 3 넣어주면 54 마이너스 81 더하기 6 안 되는데 나 뭐 잘못 풀었니? 잘못 풀었나? 아니야 잘못 풀진 않았어. 그러면 잠깐만 이거 잘못 푼 것 같다. 또 어디가 잘못됐지? 아 진짜 오늘 왜 그래? t가 0, 4 나오는데 0 말도 안 되잖아. 0이 말도 안 되잖아. 0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잘못 풀 수가 없는데. 진짜로. 나한테 잘못 풀 수 없는데. 아 이거 문제지에 오타가 있는 게 아닐까?
문제지에 오타가 있을 수도 있어. 기본 문제 4-5번의 해설지를 봅시다. 문제지에 오타가 있을 것 같아. 이 느낌은, 강력한 느낌이 내가 틀릴 수가 없어. 그치? 문제가 오타네. 이런, 요게 제곱이네요. 아, 처음 봤어. 아.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자,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그치? 그러면은 1단계가 이거였고, 그럼 2단계는 접선식을 구했고, 3단계는 구한식에다가 3,1을 집어넣어서 뭘 구한 거야? t값을 구하면 4단계에 의해서 그 t값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근데 3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를 한 놈만 찾으면 된다였고, 나머지는 조립제법이야. 그럼 그렇게 해서 실제 t값 구하면 3개가 나올 거고, 그 3개가 0과 4랑 2분의 3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 되는데, 문제는 아까 2단계에서 구한식이 뭔데? 그럼 이제 접선식이니까 y는, 그럼 기울기는 미분한 거 3t제곱 마이너스 4t가 기울기고, 얘를 지난다 x 마이너스 t 더하기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1인 거라고. 자, 문제는 뭔데요? 그 중에서 기울기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접선을 구하라는 얘기는 얘가 기울기잖아요. 그럼 t에다가 뭘 대입해야지만 0과 1 사이 값 되겠니? 2분의 3이겠죠? 어차피 0 대입하면 정수고 4 대입해도 정수니까 0과 1 사이 값 되려면 정수 아닌 놈 집어넣어야 돼. 실제로 2분의 3 집어넣어주면 0과 1 사이 값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t 대신에 2분의 3을 다시 집어넣어. 그게 5단계잖아. 그 식을 쓰라. 이게 이 문제인 거야. 자, 그럼 됐다. 그쵸? 자, 못하네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오늘? 이제 문제 치도 나를 힘들게 하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4-6번. 자, 역시 문제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 상황을 만족하는 것을 그리고 문제를 풀게요. 그 다음 시간쯤부터는 거의 모든 문제를 그림을 다 그리면서 풀 거야. 그리고 오늘도 가급적이면 그림을 그리면서 풀 거야. 그러니까 오늘 푸는 것들은 한 절반 정도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절반은 그림을 굳이 그리지 않아도 풀 수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리면서 계속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익숙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y는 x제곱 위에 원점이 아닌 점 p가 있어서 p에서의 접선이 xy축과 만드는 점을 qr이라고 하고, 점 p를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s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그림을 그려보자. y는 x제곱이라는 놈이 있고요. 이렇게 y는 x제곱. 이 함수 위에 원점이 아닌 점 p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점 p를 그냥 이렇게 놓고요. 걔를 그냥 a, a 제곱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서의 접선이 그러니까 이거죠. 접하는 유선.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점 p를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s라고 하자. 자, 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 각각의 이제 값을 구하는 문제고, 자,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일단은 그 곡선 위에 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점을 a, a 제곱으로 놨어. 이게 점좌표 모르면 미지수로 놓는 건 습관이고요. 그럼 여기서의 실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걔는 그냥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진 접선식이니까 얘를 미분해 준 건 2x. 그러니까 이 접선은 기울기는 미분값에다가 a를 대입한 2a가 기울기고, 그다음에 이 점을 지난다 x-a 더하기 a 제곱. 정리해주면 2ax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죠. 우린 그동안 이차함수랑 접하는 접선식은 y를 뭐 mx 플러스 n 이렇게 놓고 막 판별식을 써서 풀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미분을 이용해서 접선을 구할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린 뻘짓거리 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 Q는 이 직선의 x절편이니까 x가 2분의 a네요. 얘는 2분의 a, 빵이죠. 점 R은 y절편이니까 x에 0 집어넣어주면 0, 마이너스 a 제곱인 거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 법선. 그럼 법선은 얘랑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 되는 상황이니까 이 식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2a분의 1이고 지나는 점은 똑같다. x 마이너스 a 더하기 a 제곱.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a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점 S의 좌표는 0, 2분의 1 더하기 a 제곱이었던 거야.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PQ랑 QR의 길이비를 구하는 얘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의 길이비를 구하는 건데 그렇다고 길이 구하지는 마시고요. 닮음이죠. 요거 이렇게 수선 내려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았으니까 얘랑 얘의 길이비는 얘랑 얘의 길이비랑 같은데 요 길이 2분의 a, 이 길이도 2분의 a. 그러니까 그냥 길이비는 1대1. 그래서 첫 번째는 1대1이고요. 닮음 이러고 있습니다. 두 번째, PRS의 넓이. PRS. 이 넓이네요. 이 넓이. 두 번째, 넓이. 뭐다?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는 y값에서 y값을 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더하기 2a 제곱이고 높이는 a네요. 그래서 곱하기 a가 이꼴 4분의 5다. 1.25. 그냥 a 구하면 되죠. 자, 전개해주면 a에 대한 3차식 나오고 그 3차식에 0되는 실제 전개해주면 오타 아니겠지 뭐. 겁나네. 전개해주면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0되는 a값 하나 보이잖아. 1. 그러니까 조립제법. 4. a제곱 계수 빵. 1 마이너스 5. a에 1 대입하면 0이니까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빵. 따라서 주어진 식은 a 마이너스 1 곱하기 4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5 이꼴 0인 거다. 근데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만족하는 a는 1밖에 없다. 두 번째 거 끝났고 세 번째 거 p가 원점에 가까워진다면 그러면 이 p가 점점 원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a 값이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고요. 그럼 a가 0에 가까워질 때 s가 가까워지는 점. 그러니까 a가 0이 되면은 얘는 뭐야? 0,2분의 1에 가까워지겠네. 그게 세 번째 정답인 거네요. 아,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4-7번. 4-7번. 7번. 정답지도 좀 잘못됐어. 약간 예를 해봤는데 정답지는 아무튼 이게 뭐라 나왔는데 실제 정답은 3분의 2의 10제곱이에요. 7번 문제. 우리나라에 있는 뭐 대학생들 뭐 대학교 갔을 때 따로 어떤 이제 수학이라든가 그런 공대 이런 거를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계산기 공학 계산기 이런 걸 쓸 일은 없을 거야. 쓸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 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또는 여러분이 이제 뭐 해외 도피를 위해서 뭐 AP 수업을 해서 우리나라는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왜 실력이 안 돼서 돈은 많고 그래서 해외로 뜨겠다 장학생으로 라고 한다면 어쨌든 AP 수업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공학계산기를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공대를 간다 또는 뭐 경제학과 그래 그 정도가 돼도 공학계산기를 쓰긴 써야 될 거야. 그러면 계산기는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지. 방정식의 해를. 계산기가 우리처럼 막 이렇게 뭐 머릿속으로 계산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계산기가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합니다.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는 이렇게 뭐 보통 뭐 점을 막 찍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요 방정식의 이 근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냥 계산기가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한 점 하나를 찍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점을 막 찍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미분을 때려버리는 거야. 미분을 때려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러면 그 접선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좀 내 그림은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그냥 다시 그림 새롭게 그릴까?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이런 곡선이 있어서 나는 이 x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x값을 누가? 계산기가 이 x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계산기는 어떻게 이 x값을 구하느냐? 점 하나를 찍어. 이 점좌표 구할 수 있으니까 아무거나 막 대입하는 거 계산기가. 아무거나 막 대입해. 점을 찍어. 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러면 x절편이 나오죠. 그러면 이 점을 다시 해당하는 y값을 또 구해.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식을 또 구해. 그럼 절편 또 나오겠죠?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식을 또 구하는 거야. 요게 이 점에서의 접선식을 또 구해. 계속 해요. 겁나게 많이 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 극한 값이 어떻게 될까? 이 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이게 계산기가 구하는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이야. 실제 이렇게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 원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 원리랑 관련된 문제들이. 그래서 4-7번은 약간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여기서는 우리는 얘를 무한히 많이 하진 않았지만 A 10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야.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딱 이 상황이라고. 그럼 그 10번 정도로 시행하면 그때 x값이 거의 어떻게 되겠니? 이놈의 방정식의 근과 많이 흡사해지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그러한 얘기인 거라고. 자, 이 문제의 어쨌든 기본적 개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렇지 뭔 문제인지. 이런 거라고. y는 x세제곱이 있대. 자, 친절하게 그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저렇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3차 함수이긴 하지만 조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렸던 3차 함수와 약간 다른 3차 함수고 정확한 개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운다고 했어요. 자, 실제 x제곱을 그려주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된다고. 이 y는 x세제곱이에요. 그래서 뭘 한 거냐면 이거 위에 있는 한 점을 1,1을 잡은 거야. 1,1을 잡았어.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그은 거죠.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만나는 이때 x값이 있지 않겠느냐. 그 x절편을 A1이라고 하자고. A1. 그럼 다시 이렇게 선을 그어. 수직이대로. 그러면 이 점 좌표는 A1, A1의 세제곱일 거야. 그 다시 거기서 접선을 또 그어. 이렇게. 그러면 만나는 요 x값을 A2라고 하자고.
그럼 또 요 A2, FA2 즉 A2, A2의 세제곱이겠죠? 그럼 여기서 접선을 또 그어서 만나는 이 x값을 A3라고 하자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해보자? A10을 구해봐라 라는 게 이 문제야. 그럼 직관적으로 뭐까지 나겠다고? 그 A10은 이 방정식의 근인 0에 가까운 값일 거거든. 그렇다고 0이라고 쓸 수는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을 직접 구해보는 게 문제인데, 자, 한번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는 있어. 첫 번째는 처음부터 수식으로 푸는 거고, 두 번째는 귀납적으로 푸는 거야. 귀납적으로 푼다는 얘기는 A1을 구해보고 A2를 구해보고 A3를 구해봐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A10은 어찌 될 거다라고 가는 게 귀납적 방법이고, 또는 얘를 수식적으로 푼다면은 처음부터 A1, 2, 3를 구하는 게 아니라 AN과 AN 플러스 1의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학 하에서 배우는 수열 파트에서 점화식 파트에서 했던 거, n번장과 다음항의 관계. 자, 둘 중에서 어떤 거를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게 더 좋다고는 보거든, 수식적으로는. 근데 수식적으로 구하는 게 조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익숙하진 않더라고, 대부분 학생이. 그래서 그냥 한번 A1, A2, A3 한번 이런 거 한번 그냥 구해보자. 그냥 그 정도 구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식을 구했어요. 그럼 뭐죠? y는 얘 미분해주면 3x 제곱이니까,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1 집어넣어주면 3이네요. 그 y는 기울기는 3이고 1,1을 지나니까 x-1 더하기 1, 즉 3x-2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A1은 3분의 2인 거죠. 3분의 2라고. 자, 그럼 다시 이 점의 좌표는 3분의 2, 3분의 2의 세제곱인 거야. 그럼 거기서 또 접선식을 구하면, 그럼 기울기는 y는 미분된 x에다가 3분의 2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9분의 4 곱하기 3이니까 기울기는 3분의 4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니까 x-3분의 2 더하기 3분의 2의 세제곱 해버리면 3분의 4x 마이너스 9분의 8 더하기 요거 27분의 8이니까, 그럼 계산해주면 더하기 요거 뭐가 나오겠니? 얘는 3 곱해주면은 27분의 24, 27분의 16 나오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아니죠? 나 뭘 잘못했지? 참, 오늘 진짜 이상하네. 오늘 이상하네. 아니, 이때 그쵸, 맞죠? 이상한 게 아니야. 맞게 푼 거야. 자, 맞게 풀었고, 그러면 그때의 x값을 구하면 얘가 0이 되려면, 그쵸? 0이 되려면 x는 9분의 4가 돼야 되네요. 그래서 A2는 9분의 4가 된다고.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이때는 제일 최초니까 그냥 A0라고 할까요? 그럼 A0는 1이었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로 가는 게 뭐 한 거야? 3분의 2를 곱한 거고, 그럼 얘는 3분의 2를 또 곱한 거야. 그러니까 A2가 3분의 2의 제곱이 나온다고. 실제로 세 번째 구하면 3분의 2의 세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10번장을 구하면 뭐가 나온다? 3분의 2의 10제곱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 자, 이걸 어떻게 푼 거죠? 이거는 그냥 나열을 해봐서 그 규칙성을 발견해 본 거야. 자,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걸 어떻게 푸는 게 더 좋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처음에 정좌표가 AN, AN의 세제곱이 있다 라고 놓고, 그 점에서의 실제 접선식 구하고 절편 구하면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럼 그 관계가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를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 아마 풀이식은 이렇게 연역적으로 풀었을 텐데 한 번은 그냥 숫자 대입해봐서 나열해봐서 규칙을 발견해봤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실제로 계산기가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우리 이건 되게 간단한 문제니까 우린 계산기 없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무한히 많이 반복하면 뭐가 되겠어? 분명히 n번장이 3분의 2의 n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 시행을 무한히 많이 하면 3분의 2를 끝없이 곱해버리면 0에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방정식의 근은 0이란 얘기예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롤의 정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가 나와. 우린 지난 시간에 사이값 정리에 대한 부분은 했었거든.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란 어떤 함수가 연속적인 함수일 때 A를 대입한 값과 B를 대입한 값의 부호가 반대면 그러면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다. 이게 사이값 정리였었고 오늘은 두 가지를 할 거야. 첫 번째는 롤의 정리예요. 두 번째는 평균값 정리인데 롤의 정리를 먼저 얘기를 할게. 자, 롤의 정리는 전제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어야 돼. 그러니까 끊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이의 구간,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뭐다? 끊어져 있지 않으면서 함수가 부드럽단 얘기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A를 대입할 때 값이랑 B를 대입할 때 값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러한 함수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 자, 어떤 경우냐면 A랑 B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 부드러운 함수가 있는 거야. 근데 A일 때 Y값이랑 B일 때 Y값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똑같은 이 상황에서 부드러운 함수가 있어. 그럼 만약에 이 함수가 여기서 올라갔어. 그럼 언젠가는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가려면. 근데 부드러워. 그럼 부드러우니까 얘가 내려가는 그 순간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함수가 만약에 여기보다 더 아래쪽까지 내려갔어. 그럼 언젠간 올라가야 돼. 그럼 언젠간 올라가려면 그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 순간은 접선 기울기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물론 이 함수가 처음부터 A부터 B까지 그냥 다음과 같은 상수함수라면 구간에 있는 모든 값이 전부 다 미분값은 0일 거야. 그럼 뭘 말할 수 있니? 이러한 상황이면 그러면 결국 뭐가 존재하는 거야? 미분값이 빵이 되는 그러한 C의 값들이 A랑 B 사이에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롤의 정리입니다. 그럼 롤의 정리 어디 쓸까요?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알아야 돼요. 왜?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다음 중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라. 그럼 롤의 정리가 뭔지는 알아야지 푸는 거거든. 그냥 롤의 정리는 그냥 한마디로 뭐다? 미분값이 빵이 되는 A, B 사이의 값을 말한다고. 미분값이 0인 게 롤의 정리야. 미분했더니 0이 되는 놈이 있다. 그 구간 사이에. 이게 롤의 정리입니다. 그럼 이 롤의 정리를 왜 배우느냐? 왜 배우냐면 지금부터 하게 될 평균값 정리를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평균값 정리란 이제 상황은 거의 똑같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근데 이게 여기 좀 달라요. 그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B-A분의 FB-FA가 이꼴 F'C랑 같아지는 그런 C가 A와 B 사이에 그런 C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데 XY축에 A 때 값이 그냥 여기 있다고 칠게요. FA.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거야. 그 다음에 B일 때 값이 FB.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거야.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연속인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부드러운 함수가 있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부드러운 함수가 있다면 얘를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우린 첫 시간은 아니죠. 미분 제일 처음 배울 때, 첫 시간이다. 극한 배울 때 그때 얘기를 했었어. 우린 얘를 뭐라고 한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두 점 간의 기울기. 미분 제일 처음 배울 때 있잖아요. 바로 지난 시간인가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죠. 두 점 간의 기울기. F'C는 미분 계수죠. 그 점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럼 둘이 같다는 얘기는 이게 의미하는 것은 A랑 B 사이의 두 점 간의 기울기가 뭐랑 같아지는?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지는. 따라서 이 빨간색 선을 평행 이동했을 때 평행하게 되는 이러한 C의 값들이 이 구간 사이에 최소한 하나는, 우선 두 개가 존재하겠네.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평균값 정리입니다. 둘의 관계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로레 정리를 얘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회전시켜요. 이 모양을. 종이를 오려가지고 이렇게 살짝 회전시켜. 그러면 그 모양이 얘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파생된 놈인 거야. 자, 다시 평균값 정리는 중요한데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이 미분계수랑 같아지는 그러한 C가 적어도 하나는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기본 전제는 알고 있어야 돼. 평균값 정리. 자, 이제 얘랑 관련된 문제를 풀 건데 수식으로 증명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 지금은 굳이 수식적 증명보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꼭 수식으로 증명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만 해도 괜찮다라고 볼게. 자, 그러면 4-8번입니다. 4-8번. 자, fx가 미분 가능하대요.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부드럽다. 자, 부드러운 함수 fx가 있는데 그 함수를 봤더니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래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도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x가 0일 때 y가 1이래요. 0,1을 지난대요. 또 x가 1일 때는 y가 0이래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세 점을 지나는 부드러운 함수가 있더라. 이 얘기야. 그쵸?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볼까? 자, 세 점을 지나는 이러한 부드러운 함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쵸? 자, 그런데 1번 FA가 2분의 1인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2개 이상 존재하는 거냐? 이꼴 Y는 2분의 1.
이라는 선을 그으면 분명히 두 개는 존재하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랑 얘가 이 사이에 존재하니까 당연히 얘를 그어주면 만날 수밖에 없어. 뭐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또 이때랑 이때가 y는 2분의 1을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만날 수밖에 없어.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그러니까 1번은 존재하는 게 맞아. 이유는 뭐다? 사이값 정리다. 그럼 2번 f'b가 마이너스 1인 미분값이 마이너스 1인 b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근데 잘 봤더니 이거란 말이에요. 이점과 이점 간의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평행 이동했을 때 얘랑 접하는 상황이 요 0과 1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그게 바로 뭔데? 바로 이 얘기잖아. 평균 변화율이 이꼴 미분계수랑 같아지는 그런 C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어디에? 이 A랑 B 사이에. 그러니까 이때랑 이때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는 무조건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마일부터 1 사이엔 당연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평균값 정리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은 이거를 수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도 괜찮고 또는 아직까지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림 가지고 증명해도 괜찮아.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들 수투 배울 때 그러니까 고등 올라가서는 그때쯤부터는 얘는 직접 내신 기간에는 수식적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직관적인 이해까지만 해도 그냥 괜찮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셔도 됩니다.